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2월 3일 22시 46분경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약 1분 3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 비상계엄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는 정도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증인 혹시 증언하시면서 좀 약간 평가가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들었던 사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기도 모른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나 그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증인에게 답했다는 건가요? 네. 34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6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상황입니다. 증인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장 공간에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 본관과 약 5분 거리에 있는 국정원장 공간으로 이동하셨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하셨죠. 10시 46분에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가 끝난 이후에 보안폰이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담당하는 2차장하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3차장에도 전화해서 비상계엄의 배경이나 혹시 아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확인한 이후에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대로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 시도했으나 전화가 안 연락이 안 되었고 됐습니다. 국정원장이 공간에서 혹시 이제 취침하고 있을 거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장 공간으로 이동했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전화하거나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조직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직속 상관에게 사항 보고를 하는 건 기본인데 더구나 비상계엄 같은 사항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의 지침이나 또 제 입장에서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고 제가 국방차관이나 방첩사령관이나 2, 3차장에게 연락했던 부분도 그냥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라기보다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제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사항을 파악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연락을 계속했던 겁니다. 저기 1차장으로서 업무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업무상 당연히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을 찾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35항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입니다. 역시 이제 대통령 공장원 비아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24초간 통화를 하였는데요. 이 통화에서는 어떤 통화를 하셨나요? 대화를 하셨나요? 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들을 수 있도록 증인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22시 53분에는 조태용 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용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치 그저고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어떤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금 이제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 통화에서 이제 증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뭐 왜 잡아들이라는 부연 설명도 하시던가요?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쭉 들었고 처음에는 잡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은 없어 궁금했지만 마지막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사항은 방첩사 사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큰 흐름에서 지시만 하고 디테일한 어떤 임무나 이런 것들은 방첩사와 한번 연락해 보면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증인께서 뭐 이게 싹 잡아들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뭐 목적어나 뭐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나요?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발표를 하시면서 반국가 단체에 관련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고 예단하였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좀 추측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예, 35-1 보겠습니다. 이 통화 당시 그러니까 12월 3일 22시 53분경 이 통화 당시 증인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장소가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 또는 뭐 대기실 이 장소가 맞나요? 예,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 대기실과 뭐 상황실 같은 장소인가요? 같은 장소입니다. 그 증인이 헌재 나가셔서 이제 변론 기일에 증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그 증인은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제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예, 제시하면서 여쭙겠습니다. 한번 노란색 부분 한번 보시죠. 증인이 이제 변호인한테 받았던 질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께서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 통화, 이게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요. 22시 53분경 통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에게 아까 그러니까 20시 22분경 통화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는 다른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했고 증인은 뭐 일부 이상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제 기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셨는데 이런 질문 받고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날 12월 3일 22시 53분경 통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 변호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주장과 증인이 기억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말씀하실 때 저런 내용을 마음속으로 갖고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뜻과 의도와 무관하게 전화를 통해서 들은 대로만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이 22시 53분경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이 간첩들이란 말도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3항입니다. 같은 기일에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칠 무렵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 발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거기시죠? 예,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안 됐고, 예, 처음이라는 게 아마 20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관이 받으신 거. 두 번째, 그러니까 20시 22분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에게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잘 챙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장이 오기에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저 내일 출발합니다. 라기에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증인이 원장님 여기, 그러니까 국내를 말하겠죠.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디다. 이렇게 국정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 들은 기억도 나시나요? 네. 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이 발언 부분과 증인의 기억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36-5항 여쭙겠습니다. 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이제 검찰 진술, 그 다음에 비아포 통화 내역,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사실관계가 좀 확인됐는데요. 조태용 원장이 2024년 12월 3일 19시 59분경, 그러니까 이제 오후 8시 무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고요. 이 통화에 대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진술하셨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묻기에 국정원장 공간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미국에 가지 않았냐? 라고 되묻기에 내일 갑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시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국내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20시 22분경 증인에게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다 라는 말을 하거나 12월 3일 22시 53분경 증인에게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마치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고 한국에 있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증인 어떻습니까? 예,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인께서는 22시 50 이날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이 뭐 해외에 있으니 국정원 잘 챙겨라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죠. 네. 37항 묻겠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 홍장원 여인영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 사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8분경 이제 대통령과의 22시 53분경 통화가 마친 이후입니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일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약 48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께서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방금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분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는 또 이제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뭐 방첩사를 지원해라, 싹 잡아들여라, 뭐 이런 지침만 주었지 디테일한 지시가 없어서 그 부분은 방첩사에 확인하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다는데 뭐 그런 생각에 또 방첩사에 전화하신 것도 있나요? 예,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통화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과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떤 통화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전화에는 조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부위와 통화했다.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해 주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증인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증언하실 때 이날 이제 2시 58분경에도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하고 8부인 23시
이제 06분경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이 좀 혼재되어 있으신 건가요? 네. 기억이 조금 혼재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억이 혼재됐다기보다는 조태용 원장이 CCTV를 공개함으로써 제 기억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22시 58분경에는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2시 58분에는 방금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고 마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후에는 여인영 사령관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는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메모에 남긴 대로 현재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아마 체포 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체포를 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 시설에 수용하여 신문을 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저한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22시 58분경 통화라고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는데 10시 58분과 11시 06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서 대화가 끊기고 어디서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대 사망은 조금 이따 묻고요. 그러면 이제 23시 06분경에도 통화를 했잖아요. 네. 예, 2024년 38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에 이제 증인이 다시 여인영 방첩사령에 전화를 걸어 약 2분 47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래서 10시 58분에는 제가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걸 알게 되고 이거 내용이 개인 폰으로 통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중간에 끊고 보안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11시 6분 직전에 제가 제 차장실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요거 그 방첩사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갖고 계신 보안폰으로는 군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그때 인지를 했고 그럼 현재로서는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게 개인 폰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23시 06분에 통화를 재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인의 현재 기억으로는 어쨌든 저기 12월 3일 20시 58분경부터 네. 이 증인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뭐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니 여인영 제4령관이 그때부터 뭐 저희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첩사가 해야 할 임무들 그리고 국정원이 방첩사를 도와야 할 내용들 그런 말들을 시작한 것은 맞고. 예, 아까 재판장님이 아리까리한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좀 네, 자제했습니다만 네네. 아마 58분에 전화가 끊어진 시점은 제가 체포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단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보안폰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억으로는 20시 58분경부터 뭐 체포 명단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께서 볼 때는 좀 민감한 내용이니 이제 보안성이 뛰어난 이제 비아폰으로 통화를 하자라고 해서 통화를 마쳤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비아폰으로 이제 통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23시 06분경에 그 일반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 앞서 20시 58분경부터 했던 대화 내용을 이어서 계속 대화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38항 나머지 부분 좀 바꿔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이제 방금 증언의 취지에 따르면 어쨌든 12월 3일 20시 58분경에 증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다라고 하니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 우리들 땐 국회로 나가 있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체포 명단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런데 증인께서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비아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끊었었고, 결국에는 비아폰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시 23시 06분경에 일반 전화로 통화해서 앞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체포 관련 명단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자, 12월 3일 10시 58분 및 이제